언니들, 한 달 동안 성큼 가까워진 봄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식목일에 패딩을 넣으라는 말이 있듯이 신기하게도 매년 4월 5일은 지나야 진짜 봄이 왔다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조언을 알게 된 이후로 매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혹시 느껴지시나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뭔지 모를 자신감으로 조금 이르게 봄옷으로 돌아다니다가 덜컥 감기에 걸려버리고 말았답니다. 건강하게 4월 2주차에서 만나자고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지난달에 저의 클로징이 무색하게 말이에요. 일주일 전의 저를 만나면 잔소리를 좀 하고 싶군요. 요 며칠 정말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프다가 그래도 이렇게 녹음날이 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도 걱정 마세요. 후유증으로 목이 좀 쉬었을 뿐 거의 다 나아가고 있답니다. 언니들도 꼭 감기 조심하세요. 지역에 따라 아직 아침 저녁은 추울 수도 있으니까 식목일이 설사 지났다고 하더라도 방심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봄은 봄이잖아요. 훨씬 포근해진 4월이니만큼 따스하게 2주차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도 키워주세요 언니들. 사랑으로 키워줘요.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엘량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4월 2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익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 4월이 시작됐는데 저는 아직 취준생이라 그런지 계절이 바뀌어도 하루 루틴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집에서 공고 보고 자기소개서 쓰고 가끔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괜히 기분이 조금은 덜 무거운 느낌이에요. 잠깐이라도 창문 열어두면 바람이 봄 같아서 조금만 더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월에는 너무 멀리 보지 않고 딱 하루 단위로만 살아보려고요. 오늘 할 것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 지원 하나라도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사실 취준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결과보다도 마음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잠깐 쉬는 시간만큼은 저도 그냥 평범한 4월을 보내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좋네요. DJ님 그리고 이 시간 듣고 계신 모두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4월을 보내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익명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난달에도 그렇고 뭔가 취직이나 아니면은 그런 회사 일에 관련된 고민들이 좀 많은 상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인생에서 뭐 새로운 시작이랄 게 나중에는
크게 많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특히 좀 한창 일을 하는 시기인 사람들에게는 뭐 이직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새로운 시작으로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봄이면 상반기 이제 취업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취업 준비도 하고 계시고 이직 준비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익명님처럼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지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봄이면 다들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새롭게 이것저것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나는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인데 아직도 나는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뭐 서류 붙어야 되는데 뭐 붙지 못했는데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첫 취업인 분들도 그렇겠지만 뭐 잠깐 일을 쉬다가 다시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직을 위해서 다시 뭐 구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도 뭐 사실은 이 봄바람을 느끼면서 익명님께서 조금씩은 한숨 돌리고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매몰돼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보다는 한 번씩은 저희 라디오도 이렇게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특히 요즘 봄이니까 햇빛 좋고 물론 미세먼지가 좀 있을 때가 있지만 그죠? 그래도 뭐 창문을 살짝 열어본다거나 해서 햇빛을 좀 받아보신다거나 뭐 잠깐이라도 산책을 해보신다거나 하면서 한 번 정도씩 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다시 뭐 취업 준비로 돌아가시는 것도 에너지 충전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취업 준비하면서 많이들 바쁘시고 좀 걱정되는 것도 많고 뭐 당장 내가 편하게 놀기는 힘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짧게라도 한 템포 쉬는 것도 또 새롭게 내가 똑같은 뭐 자소서나 뭐 이런 것들을 썼을 때도 좀 새로운 뭐 그런 요소들을 더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취준생분들께 더욱더 예전보다도 더욱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해도 뭐 당장 잘 되면야 좋겠지만 뭐 조금씩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은 해요. 취업 준비를 할 때 뭐 이런저런 회사들에 넣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겠지만 저는 약간 뭐랄까요 샤머니즘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에서 떨어지는 거면 어차피 나는 이 회사랑 안 될 곳이라서 내 조상이 도왔다. 들어가봤자 내가 다른 이유로 너무너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나랑 안 맞는 곳이라서 여기서 애초에 연을 맺지 않고 이 회사랑 딱 끊어내줬다. 뭔가가 나를 도왔을 것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뭐 이거는 비단 취업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 안 됐다면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를 하다가 뭔가 떨어졌다. 그래도 올해는 뭔가 안 될 그게 있었구나. 대신 내가 내년에 해서 그 기회를 잡을 시기를 기회가 나한테 좋을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 보면 좋은 시기에 분명히 붙겠구나. 시험이든 뭐 취직이든 아니면 뭐 간절히 원하시는 어떤 다른 거든. 그래서 사실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운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 세상살이에 운이 작용하지 않는 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운을 잡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제대로 잘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익명님처럼 준비하고 매일매일 하나라도 더 넣어보자,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마음관리 잘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딱 맞는 익명님께도 정말 딱 갔을 때 기분 좋고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취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저희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모든 취준생분들 아니면 뭐 수험생분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있는 것들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 분들 모두 저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다들 힘내서 이번 봄에 봄바람도 좀 맞으시면서
에너지도 좀 충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익명님의 신청곡 폴킴의 한강에서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어 있죠.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는데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4월 2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청소년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의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별 표현을 바꾸거나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 및 로맨틱한 끌림과 감정을 없애거나 줄이려는 모든 행위나 치료를 금지하고 있는 콜로라도주의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8대 1의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최악의 경우 상담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헌법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행사해 수준 미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도 아동들이 학대적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에 취약해지며 이는 가정에 해를 끼치고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법원은 여권의 제3의 성별인 X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전환치료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협적이며 성소수자 자살예방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본인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반하여 전환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 경험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미국의 27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전환치료 금지 법률들 또한 효력을 잃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혐오의 행정과 법률 시스템으로 선진국이라는 위상에서 스스로 내려가는 기행들을 하루빨리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띵동은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후원 주점 소식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해 한국 최초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인 비욘디 무지개재단에서 후원 주점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4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후원 주점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 근방의 친구라는 가게에서 진행됩니다. 작년 레주파의 20주년 생일 파티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지원 사업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엘라이 캠페인, 다채로운 퀴어 컨텐츠 제작 등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활동은 많은 퀴어들과 엘라이들의 모금으로 1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열리는 2016 후원주점에서는 낮부터도 즐길 수 있는 비건 스콘과 레드와인 케이크, 더치커피뿐만 아니라 후무스 플레이트, 얼큰 해장 시래기탕, 비건 콩치킨, 비건 콩 단백 스틱 등 다양한 비건 메뉴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후원 주점이라는 이름에 주춤할 수 있는 언니들을 위해 주류 이외에도 더치커피와 무알콜 맥주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특히 저녁 6시와 8시에는 두 차례에 걸쳐 드래퀸 싱어송라이터인 허리케인 김치님의 특별 공연도 열린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의 4월 11일 토요일 낮 1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촌에 들르실 수 있는 언니들이라면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후원주점에서 퀴어하게 알찬 주말을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후원주점에 관심 있는 언니들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후원주점 티켓 구매에 관한 소식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 4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할애의 2주차 방송 사랑으로 퀴어줘요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너 이렇게 여자라면 다 좋은 거야?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연애하는 거야? 나도 한 3년 정도 된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내 이상형이 뭐지? 나는 지금 애인이랑 괜찮은 걸까? 연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연애를 하면서도 또 생기는 것이 연애 고민 아닐까요? 이리 와서 경험 많은 언니랑 같이 얘기해 볼래요? 연애 숙녀 캠프.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연애 숙녀 캠프 벌써 2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는 지난달에 하고 뭔가 되게 새로운 도파민에 좀 절여진 상태로 지난 방송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 달에도 저와 도파민을 함께 도파민이라고 해도 될까요? 모르겠는데 상담 코너지만 좀 즐겁게 또 얘기를 해주실 박사님 소아 박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아입니다. 네, 소아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똑같죠. 네, 그래도 봄이니까 조금은 낫죠? 네, 봄이라서 또 어떤 사연이 들어올지 조금 기대를 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사연을 보내는 곳이 어딘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저희 레슈파 SNS 링크를 보시면 프로필 링크에 보통은 있어요. 거기에서 연애 숙녀 캠프 사연 보내는 그런 버튼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그중에서 최대한 많은 사연을 상담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첫 연애 숙녀 캠프를 좀 해봤었는데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송은? 예, 들었죠. 네, 어떠셨어요, 방송 들으셨을 때는? 저는 재밌게 들었는데 네네. 같이 들은 이제 지인분들이 네. 위로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다. 어떻게 이런 상담이 있을 수 있느냐. 네, 상담에 그러니까 뭐 물론 위로가 있는 상담도 있겠지만 네, 뭐 아닌 상담도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달에 좀 얘기를 좀 나눠봤을 때 초반에 둘 다 그 소위 말하는 MBTI에서 T를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위로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위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위로를 하려고 굳이 라디오까지 해결책을 위주로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효율적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네, 저도 주변에서 이제 저의
그러니까 저희 나름의 위로는 해결을 좀 그치. 예, 해결책을 좀 찾아주고 싶은 게 진심인 건데 그렇게 했다가 제가 좀 많이 혼난 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 딴에 열심히 그런 뭐랄까 어떻게 그랬구나 괜찮니 뭐 이런 위로를 했다가 학습된 위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그치. 예, 그런 진심 없는 거는 필요 없다고. 저 진짜 진심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오히려 별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위로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저희식의 위로를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래도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또 F이신 그런 위로를 잘하시는 분을 또 모셔서 아니 우리가 좀 노력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힘들겠다 뭐 이런 거. 그랬다가 제가 혼났다니까요. 에, 그랬다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해서 그게 오히려 이 사연 보내주신 언니분들께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저희 진심을 다해서 저희만의 위로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뭐랄까 포부를 다시 한번 밝혀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달 사연을 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사연을 좀 보다 보니까 좀 비슷한 주제의 계열의 사연이 있어서 두 개를 좀 같이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면서 아마도 소아님께서 조금 관심이 있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올해로 2년 차인 나름 풋풋한 커플입니다. 그런데 요즘 애인이 아이돌 덕질을 하는 게 조금씩 마음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연애 초반에 그 아이돌 팬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무언가 열정을 가지고 좋아한다는 게 반짝거렸고 그 모습이 귀여워 보여서 응원도 해주고 한 번씩 영상도 같이 봐주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돌이나 팬질에는 영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애인이 새로 올라온 아이돌의 컨텐츠를 보거나 봤던 컨텐츠를 또 보고 공연을 쫓아다니는 게 조금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또 제 마음이 식은 건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에요. 애인이 아이돌에 쏟지 않는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 외의 시간에 저에게 잘해주기도 하고요. 그치만 아이돌이 나보다 먼저인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어쩐지 혼자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애인이 덕질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일까봐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오해로 싸우거나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뭐 여기 사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애 2년 차시라고 하시고 동거 중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아님은? 한숨부터 네, 시작을 하시는데 지난달에도 뭐 저희가 얼핏 들었지만 소아님께서는 이 상대방의 입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소아님께서는 어쨌든 뭐 태국 드라마를 네. 좋아하고 계시고 네네. 그것도 덕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상대방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저희가 많이 다투는 주제예요. 아, 소아님 커플이요? 아. 예, 박사라고 해서 나왔는데 네네네. 굉장히 죄송스럽고 아니요, 뭐 박사라고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박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해결해 나가고 있는 문제다.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하고 계실까요? 아직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은 소아님께서 이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방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셔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 예? 너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좋아하는 것을 네.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좋아해서 덕질을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번이요?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제 모습이 낯설고 저의 애인도 당연히 낯설겠죠.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덕질을 한다라고 네. 하면 상대방이 조금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비판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싫어할 수 있는 권리랄까? 그게 너가- 너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네. 네가 뭐 운동을 좋아하거나 네. 뭐 음악을 좋아하거나 뭐 책을 좋아하거나 뭐 언어를 좋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을 좋아해서 너의 시간을 쏟는 것, 아이돌을 좋아해서 너의 그 시간을 일종의 허비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다른 거를 좋아할 때는 존중을 해주면서 덕질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아직도 해결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사연이 되게 와닿으실 것 같기는 너무 한데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사귀었던 언니가 이제 덕질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모 아이돌 덕질을 할 때 만났던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알게 돼서 제가 쫓아다녔죠. 반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된 건데 일단 그 커뮤니티에서 만났다 보니까 저도 뭐 같이 뭐 콘서트를 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있는데 저는 점점 그렇게까지 그리고 그 언니만큼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제 사실 그 커뮤니티에 갔다가 그 언니를 좋아하게 돼서 저는 그 언니를 쫓아다니기 위해서 그 커뮤니티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게 제일 컸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연애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막 관심이 그 전만큼은 없었던 상태인데 어쨌든 그 언니가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뭐 콘서트도 가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언니가 좋아하는 거를 뭐라고 할 생각도 없기도 했었고 그 언니는 그게 있었어요. 당시에 그 아이돌을 좋아하기 전부터 유구하게 그 1세대 아이돌부터 좋아했던 그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이 아이돌을 안 좋아한들 또 다른 아이돌을 좋아할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 지금은 또 지금 세대의 아이돌 중에 누군가를 또 좋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게 생긴다면 그 언니처럼 좀 꾸준히 계속해서 뭔가를 좋아한다라는 행위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뭔가 행복의 어떤 한 원인,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취미생활이랑 그렇게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뭐 전시장을 가는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뭐 어떤 특정 작가에 빠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전이 열린다, 누구 작품전이 열린다. 그러면은 뭐 해외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다가 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사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뭔가 아이돌 덕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실 아이돌이랑 막 직접 내가 뭐 만나가지고 뭐 물론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만나는 게 정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그 애인으로서 좋아하는 사람이나 친구로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좀 다르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덕질은.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거를 아까도 뭐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처음이어서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돌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좋아하는 대상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대상을 좋아한다라고 해도 될지를 잘 모르겠는 게 네, 어떤 이해했어요.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로서 생각을 하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사연자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반짝거렸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 분이 그냥 연애 초기라서 이 사람을 좀 그냥 다 좋게 보여서 반짝거려 보였을까? 아니면은 처음에는 좀 괜찮아 보였다가 나중에 뭔가 조금 더 원하는 게 생기면서 좀 마음이 욕심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조금 더 나에게 시간을 할애해줬으면 내 마음이 깊어진 만큼
뭐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생기신 걸까 그런 고민이 좀 있기는 했거든요. 저는 이 사연자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네네. 아이돌 덕질이 아니라 네. 만약에 어떤 운동이라면 뭐 네. 축구라든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전시를 보러 가는 거에 빠졌다든지 네. 그런 걸로 치환을 했을 때에도 내가 서운한가? 음. 그럼에도 나와 좀 더 시간을 보내주지 왜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지? 인 건지 아니면 전시나 이런 걸 가는 건 괜찮은데 네. 그냥 아이돌을 덕질하는 건 좀 별로인 건지 그거를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면 전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특히 뭐 운동들 중에서 팀 운동이나 아니면 뭐 특히 뭐 야구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어떤 특정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특정 그쵸. 선수나 사실 야구 팀이라고 해도 그 그룹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선수를 좋아하고 그 경기를 따라다니고 거기 굿즈를 사고 그렇게 하는 것들로 만약에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그래도 싫은 건지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만약에 그래도 싫은 거라면 그냥 어떤 살아 움직이는 개체를 좋아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그래도 싫은 거라면 이게 사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할애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좋아하는 네. 것이. 이 사연자분의 애인분께서 균형감 있게 이거 살고 계신지 네. 아니면 너무 치우쳐져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상대방의 입장을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뭐 그 어떤 걸로 치환을 하더라도 나는 서운하다. 그렇다면 애인분과 그 균형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우선인가? 이런 부분은 저는 애인이라면 당연히 솔직하게 그건 서운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얘기해줘야지 알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해. 그러면 애인이 듣고 아니야 그건 오해야 뭐 이렇게 대화를 좀 이제 한다든지. 네. 그래서 사연자분이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뭐 아이돌이 나보다 먼저인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좀 외롭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소아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 포인트에서 좀 서운함을 느끼시는 거라면 이건 분명히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낼 때 자기가 괜히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이 보일까봐. 근데 그렇게 보일까봐라는 걸 걱정한다는 거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왔다거나 그 사연자분께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좀 꺼낼 때 자기도 모르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 분께서 사연자 애인분께서 너무 뭔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잖아요. 좀 그만 얘기하라고 내가 좋아한다는데 이걸로 그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겁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가 상대방이 뭔가 폭발을 하거나 하면은 이걸 건드리면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근데 사연을 읽으면서 얘기를 안 해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되려 한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생각의 흐름이 네.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그쵸. 해야 내 지금 생각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사연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혼자 불안해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이 사연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막 언짢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생각 당연히 할 수 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거는 단언컨대 애인분이 예민하신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네. 어느 지점에서 내가 서운함을 느껴. 그런 부분을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서운하다고 얘기하면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가 무엇인가를 조정해 줄 수 있는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만약에 근데 얘기하는 게 좀 무섭다면 그냥 편지를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게 얘기하다가 사람마다 이제 말을 하면서 좀 길을 잃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충분히 끝까지 얘기를 못하고 특히나 뭔가 언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시는 경우라면 저는 그냥 편지를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쁘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도 조금 더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읽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편지
편지는 다 읽어야지. 읽다가 중간에 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할 거 하지 아니에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그런 메신저로도 괜찮겠지만 메신저보다는 저는 뭔가 편지가 조금 더 성의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메신저를 끊어서 보내면 상대방이 또 얘기가 치고 들어오니까 길을 잃는 거는 매한가지라. 그리고 메신저를 또 길게 하면은 그 화면에서의 긴 텍스트는 뭔가 사람을 피로하게 하잖아요. 전체 보기 뜨면 네. 일단 좀 피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긴 글을 읽기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편지면, 편지는 사실은 좀 길더라도 사람이 읽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쓰지 마세요. 그냥 조금 담백하고 네. 뭐 귀엽게.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귀엽게만 하고 다 돌려 말할 필요는 없고 맞아. 어떤 부분은 꼭 얘기하지라는 걸 미리 적어놓고 그거를 글로 몇 번 정도 뭐 연습을 하신다거나 타이핑을 좀 해보신 다음에 옮기는 게 훨씬 더 스스로도 뭔가 전달했을 때 만족감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해서 될 게 아닐 거예요. 처음에 얘기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놀랄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진 거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난 이런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고쳐주고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고 네. 그래서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근데 또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뭐 사포질을 하듯이 네네.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야지 이걸 계속 그대로 두면 네. 나중에는 나자빠집니다. 이거. 되게 수아님의 이 경험들이 하나하나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두 번째 사연을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배우에게 빠졌습니다. 이런 걸 덕통사고라고 한다던데 연예인을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처음이라 아직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무대 공연을 하는 배우님이라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생업상의 문제로 자주 보러 가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요즘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많아져서 초보인 저도 쉽게 덕질을 할 수 있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오래된 연인이 제 덕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조금 있는 커플이라 그런지 그녀는 저의 덕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은 연예인이고 애인은 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애 8년차 동거 중인 사연자분께서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제 좀 다른 쪽이긴 한 것 같지만 무대 공연을 하는 배우님이 뭐 연극이나 뮤지컬 뭐 이런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드는데,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냥 그 작품으로서도 애인분과도 같이 좀 즐기거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거기 취미가 영 없으면 또 데리고 다니기는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상대방도 곤욕이에요. 관심 없는데 같은 거 계속 봐야 되고. 또 이제 연애 8년 차인데 지금 또 빠진 거면은 약간 소아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덕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다가 그렇죠. 보여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조금 낯설 순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알던 애인이랑은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할 때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원래 알던 애인이랑 좀 다른 모습일 때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바람 났나?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바람이 아니라 덕질이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긍정적이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게 생기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되게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던 것만 계속 좋아하고 그 안에서도 활력을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오래 살잖아요. 지금 현재 인간들은. 그동안 그냥 살던 대로만 계속 살면 얼마나 좀 단조롭겠어요. 그래서 그쵸. 뭔가 새로운 자극이 사람을 좀 활기차게 하니까 이런 뭐 너튜브 같은 쇼츠 같은 것들도 많이 유행하는 게 도파민을 주니까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건강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네, 뭐 진행 중이지만 소아님의 팁 같은 건 없나요? 에?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다 같은 것들. 제가 덕질을 하기 전에 네. 제가 원래 이런 고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덕질
상담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 싫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저한테 상담을 한다는 거는 둘이 그걸로 트러블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만약에 남도를 덕질을 한다 애인이 그러면 애인이 이렇게 말해. 아 여자면 이해라도 하겠어. 왜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근데 또 어떤 분은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보다 저 여자가 더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싫은 건데 이게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첫 번째 사연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전에 사귀었었던 그 언니가 좋아했던 아이돌들이 모두가 남자 아이돌이거든요. 저도 그때 어쨌든 그 아이돌을 잠깐 덕질을 했었으니까 그 언니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그 아이돌이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아이돌을 남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좋아할 수 있죠. 그리고 여자 아이돌을 좋아할 때도 그러니까 맞아. 여자면 좋죠. 좋은데 그 보통 얘기하는 그 여자랑은 좀 다른 결이란 다르지. 말이에요. 네, 그 좀 이게 나와 상종할 수 있는 뭔가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은 마치 저에게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다를 바 없어요. 네,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좋아할 수 있고 책 속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맞아.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저의 최애 캐릭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노래까지 해주는 거고 무대까지 해주는 거고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해 줄 뿐이에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좀 상대방 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연예인은 연예인이고 애인은 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이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애인도 알아. 자기가 연예인 아닌 거 당연히 알지. 저 연예인이 내 자리를 침범해서 기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 뭐 8년 정도 사귀었으면 당연히 나이도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애인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까요? 오히려 그만큼 오랜 시간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우리 연애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왔고 이 안정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데 뭔가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싫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불안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세상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세계에 내가 모르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내 애인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잔뜩 벌어지고 있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싫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되게 많이 뭐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서 근데 그런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온라인 게임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뭐 길드 같은 것도 막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뭐 소통하고 하는 거. 저도 그런 게임을 해봤었기 때문에 알고 이해는 하는데 그때 제가 좀 불만이 있었던 부분은 게임을 할 때 전혀 저랑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예상했던 시간 그 이상으로 길어진다거나 뭔가 그래서 내 스케줄이 뭔가 위협을 받는다든지. 스케줄 위협보다도 저는 그러면은 그때 끝난다고 했으니까 끝나면 같이 놀아야지 했는데 뭔가 나는 약간 약속 시간 맞춰서 나 나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기 논다고 안 오는 거야. 자기 노는 거 안 끝났다고. 난 신나게 와가지고 막 준비 다 하고 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한 시절이 있었어요. 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던 적은 있기는 한데 또 이제 이런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하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직접 가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덕질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어디 가서 덕질한다라고 말하기가 좀 머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면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태국을 거의 본인 생리 주기보다 더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는 나는 아주 초급 덕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깊은 데까지는 더 알 바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덕질하는 사람들로 묶여있을 뿐이고 내가 보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덕질의
양이나 이거를 누구랑 비교할 그게 없어요. 내가 덕질을 한다거나 뭐 정말로 내 가까운 사람이 이미 덕질한 걸 많이 봐오지 않았던 이상은 그리고 뭐 기준도 또 애인이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정말 연인과의 얘기면은 그냥 연인과 기준을 맞추는 거죠. 그냥 나는 이만큼을 하고 싶어. 근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완전 덕질의 디귿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문화라는 게 있어. 근데 나는 이만큼이 있는데 난 이것만 하는 거야. 이건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 이거밖에 안 하는데 너 왜 뭐라고 해? 처럼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이왕 얘기할 거면은 거기서 조금 더 하고 싶은 걸 많이 얘기해놓고 그러면은 근데 해준다고 하면은 그만큼 하면 되는 건데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내가 안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근데 내고. 내 시간을 네. 그러니까 물론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이긴 하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뭐 7시부터 뭐 12시까지라고 한다면 뭐 한 5시간을 내내 애인과 무엇을 하지는 않잖아요. 뭐 본인의 자기 개발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뭐 그냥 개인적으로 너튜브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허락받지 않잖아요. 나 오늘 이 책 읽어도 돼?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죠. 네. 그 시간에 내가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의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무대를 본다는 건지 근데 만약에 이런 것까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뭐 책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를 보는 시간에는 중간에 뭐 애인이 뭔가 뭐 얘기한다거나 하면은 끼어들 수 있잖아요. 잠깐 뭐 하면 잠깐 덮어놓고 좀 얘기하다가 올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한데 예를 들어 태국 드라마예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는 도중에 뭔가 언제든지 바로 끊을 수 있는 당연하죠. 그러면은 저는 아니 근데 게임은 끊으면 지금 안 되잖아요. 보스가 날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그러는 거고. 2시간 내내 죽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거 말고는 그냥 언제든지 이 사람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데 여기에 빠져서 나를 후순위로 밀어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상대방도 좀 알게 하고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 애인분이 그 첫 번째 사연자 분처럼 자기가 후순위가 돼서 속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 네네. 사연자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예를 들어 원래는 책을 보고 이랬던 시간에 지금은 어떤 배우의 음악만 듣고 그 공연만 보고 아니면 이제 뭐 쉴 때 그 공연을 쫓아다니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자와 후자는 아예 다른 문제예요. 전자는 뭐 내가 어떤 균형감을 갖추면서 충분히 보듬어 줄 수 있지만 후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특히 두 번째 사연자분은 이제 당사자분이시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얘기를 했을 때도 한 번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소아님을 보면 이게 한 번 얘기했을 때는 상대방은 싫다는 게 내가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싫지? 첫 번째 사연자분처럼 뭐 많이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이런 분이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싫어라는 감정만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싫은지 아니야 나는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싫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또 생각해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도 조금 열어는 두시는 게 조금은 낫지 않을까. 그 정도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마음의 준비를. 하래님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지난번에는 그렇게 막 계속 헤어져라 이러더니 이번에 여지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근데 그래놓고 안 되면 헤어져야죠. 저는 지금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준다. 그러면은 사실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떠야죠. 뭐 근데 일단 첫 번째 사연자분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그래서 일단 굳이 그 얘기를 안 꺼냈지만 두 번째 사연자분은
그런 얘기를 조금 길게 좀 하실 생각을 좀 하시고 첫 번째 하셔야 될것 사연보다 같아요. 두 번째 사연이 훨씬 더 위험한 사연이에요. 헤어짐이 가까이에 와 있다. 왜 그렇게 경험적인 것을 녹여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전혀 아닌데? 네. 어쨌든 간에 뭐 두 번째 사연자 분이나 소아님이나 두 분 다 애인 분께서 상대방 분께서 잘 뭔가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 뭔가 안심을 시켜주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근데 게. 안심을 떠나서 이게 덕질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게 그냥 싫어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덕질이라는 그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 어떤 일부 시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선을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가 그들도 이유는 있겠지만 그거를 일단은 빼고 그러니까 덕질이 범죄는 아니잖아요. 아, 무슨 그쵸? 소리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악이고 나쁜 것이고가 아니라 뭔가 이런 건 중독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보다 덕질이 낫지 않나요? 어디다가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거는 그런 사회 악이라든가 뭔가 범죄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덕질을 안 좋게 보는 시선을 아예 버리시고 배제하시고 내가 왜 이 상대방의 행위가 싫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서로의 관계에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헤어져야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아무쪼록 다 사연자 첫 번째 사연자분, 두 번째 사연자분 두 분 다 잘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의 이 같이 해드린 고민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라도 알려주실 수 있다면 저희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저희가 좀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뭐랄까요 상담보다는 상담을 받고 가시는 느낌이 좀 소아님이 있는데요. 아닌데? 아니에요? 상담도 좀 해주시고 경험도 좀 풀어주시긴 했으니까 박사님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달에 사연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 행복합시다. 봄이 되면서 환절기로 몸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봄이라는 계절에 찾아오는 계절성 질환이 또 하나 더 있죠. 매년 봄이 되면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요. 혹시라도 힘내서라도 나갈 수 있는 언니들은 봄 햇살을 조금이라도 맞아보시길 바라고 이마저도 힘들다면 주저없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약 먹으면 아마 감쪽같이 나와서 웃으면서 봄날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언니들 모두 건강하자고 QQ881234를 기획한 한 해답게 정말로 5월은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언니들도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고 다음 달에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